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내수 쪽이고요. 달러원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되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 절상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찝찝하긴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원화 강세 쪽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내수 부양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 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어제 아이온큐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퀀텀 컴퓨터계에서 엔비디아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스웨덴의 자율주행 전기 트럭 인라이드와 협력해서 물류 최적화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상용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더해지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원전 쪽 열어볼 텐데 앞서서 살펴봤던 IRA 수정 법안 중에서 일부 원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전은 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시간 허락하면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내수주, 특히나 뭐 항공주가 좀 어제 좀 강한 맞아요. 흐름을 보여줬는데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여기에 대해서 환율 협상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국내 정부에 이 원화 절상을 좀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환율이 뭐 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좀 했었죠. 단기적인 어떤 통상에 관련 압박을 좀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서 봤을 때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관련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화 절상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수출 주도 국가인 뭐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좀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원화 절상 기조가 사실 뭐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출 품목이 좀 높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달러를 결제 대금을 좀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외화 환산 차손 부분들이 일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가 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반대로 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은 내수주들이 오히려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달러를 결제 대금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뭐 항공이라든가 해운 이 산업군들은 사실 뭐 리스 같은 부분들을 뭐 달러로 좀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유주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원유를 달러로 좀 매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원부자재 관련된 기업들, 대체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익 개선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봐서는 뭐 유통까지 좀 확장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좋은 점과 좀 나쁜 점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단순하게 좀 긍정적이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게 됨에 따른 외인의 수급 기조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기조가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양상과 좀 다르게 외인의 수급 유입량들 굉장히 좀 저조하게 흐름을 좀 유입됐죠. 이 부분은 원화 절상을 통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빠르게 좀 상승을 좀 해준다면 단기적인 어떤 외인의 어떤 국내 어떤 수급 유입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증시의 어떤 부양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뭐 1,000원대 초반까지 그렇게 좀 빠지지는 않겠지만 네네. 점진적인 어떤 하락들은 그 영향도를 크게 좀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출 기조가 뭐 그렇다고 해서 환율을 뭐 1,500원을 넘어선다면 그에 따른 어떤 악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고환율 기조가 이익 기조를 좀 확장시켰던 점은 긍정적이지만 원화 절상이 가져오는 반대적인 어떤 기대감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절상을 꼭 부정적이게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 수급 개선도 있을 거고 내수 관련주, 특히나 항공, 해운,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IRA 앞서서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원전 코멘트가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전은 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면서 일정 부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문구를
기조를 여기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이만큼 살짝의 예외를 둔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나왔던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행정명령 준비가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예고됐었죠. 현재 원전 비중을 2050년도까지 4배 이상 증가를 좀 시키겠다는데 이와 같이 규모에서에 대한 4배 확장 부분을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이게 2050년도까지 미국 안에 신규 원전이 200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기라는 수치가 체감이 좀 안 되죠.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화가 좀 될까라는 관점에 의문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AI 인프라 투자와 좀 맞물리면서 사실상 전력 수급의 대안은 이제는 좀 원전이라는 것이죠. 다만 해당된 기술 도입들이 대형 원전 같이 위험성을 좀 내포하기보다는 지금 유럽의 어떤 뭐 이 친원전 정책 기조도 SMR 도입을 좀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내년부터 7월 달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죠. SMR 표준 설계 기준이 확정이 좀 되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미국 안에서도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스웨덴도 신규 원전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도 40년 만에 이 SMR에 관련된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기조가 원전 정책을 선회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세공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뭐 그 영향도의 관점에서는 뭐 이게 뭐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저는 업황 관점에서 뭐 리스크 요인들보다는 워낙 원전 정책이 탈원전 정책에서 많은 피해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친원전 정책에 관련된 성장 기대감을 좀 가져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주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 기대감을 재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다가오는 수주 성과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2050년까지 4배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그게 200기.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긴 하지만 현실화가 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 관련해서 행정 명령은 금요일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열리고 이제 밤 사이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덕분에 이제 원전주 오늘 잘 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도 진짜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최고가 씁니다. 44,450원. 3만 원대에서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네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